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고병원성 AI로 전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또 다른 AI 바이러스로 사람이 감염되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요. 만약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AI가 확산될 경우 사람에게도 옮는 것이 아닌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AI 바이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대 수의학과 김기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발견된 게 고병원성 H5N8형 AI 바이러스인데요. 우선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이 어떻게 나뉘는 건지 그 기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병원성은 OIE라고 해서 국제동물질병사무국이라는 곳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그래서 병원성에 따라서 폐사율이 아주 다양하고 또 그다음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이 OIE에서 위험도가 높아서 관리 대상 질병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게 모든 나라에서 발생할 시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사람에게까지 감염될지 그 여부인데요. 예,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닭이나 오리와 직접 접촉이 될 경우 예.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난 우리나라에서 2003년도 이래 4차례에 걸쳐서 H5N1형의 AI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4차례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648명이 감염되어서 384명이 사망한 예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오리에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H5N8형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닭과 오리 등에서 발생 및 피해가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네. 사람에서도 또 전염된다는 그런 보고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람에 대한 감염 가능성 여부를 우리 정부에서 확인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중국에서는 H7N9형 AI에 감염된 환자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고 또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네. 감염 경로가 닭에 접촉했기 때문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사람에 발생하는 방금 말씀하신 H7N9형 AI는 최근까지 조류에서 발생 피해가 큰 H5N1형 AI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H7N9형도 역시 감염된 닭에서 접촉된 사람에게 중국에서의 경우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는 닭에서는 병원성이 매우 낮습니다. 네. 이것이 H5N1하고 그러한 반대의 성질이죠. 그럼 사람에 감염될 경우에는 아주 고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닭이나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H7N9형 AI는 닭이나 오리에서는 직접적인 발생 피해가 거의 없는 반면에 사람에서 피해가 크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 AI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병원성 AI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부터 H9N2형의 또 AI가 발생했습니다. 이 AI에 대해서는 백신을 개발해서 이미 닭에 10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네. 다만 고병원성 AI의 경우에는 방글라데시라든지 중국 일부 등에서는 이 연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네. 이런 지역에서는 고병원성 H5형의 백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는 백신을 이용하지 않고 살처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고병원성 AI의 경우는 백신이 접종된 닭 자체는 면역이 가능합니다. 그 닭 자체는 살 수 있지만은 네. 그러나 바이러스를 계속 배출시켜서 다른 닭을 전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게 발생되면 국제 간의 교역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닭, 오리, 애완조류 등
그리고 또 물론 이들로부터 만든 생산품, 가공품이 수출이 완전히 중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또 이렇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이 될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닭이나 오리를 이제 드시는 거를 꺼리기 마련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하면 좋을지 교수님께서 조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이미 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 네. 우선 크게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장, 즉 생산자 측면하고 또 닭과 오리, 고기, 계란 등 축산물 또 그때 이들 축한 가공품을 먹는 소비자 측면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생산자 측면에서는 이게 소독을 철저히 하고 농장 소독 철저히 하고 그다음 농장과 바깥 간의 사람이나 물류의 이동을 최대한 금지하는 철저한 한마디로 차단 방역이 농장 차단 방역을 아주 정확하게 실천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사육 중인 닭이나 오리 등을 24시간 관찰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토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은 철새 도래지라든 우선 오리, 닭 사육장 등에서도 AI 오염이 위험하다는 그런 지역에서는 출입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소비자는 지켜줄 가장 기본적이고요. 두 번째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AI가 오염된 닭고기나 오리고기라든지 계란 등은 시중에 판매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한 경우에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70도씨에 30분간, 75도씨 5분간 아주 약한 열에도 가열 조리해서 먹으면 바이러스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렇게 시민들께서는 사서 잡수시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좀 조심하는 건 좋지만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리나 닭 등의 가축과 달리 일반인이 AI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H7N9형 AI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발병한 AI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인체 감염 사례가 가금류와의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